없다 그러면 내가 과실을 하고 어떤 그렇게 채무를 일으키지 발생하도록 했다 그러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책임이 없는 게 LLP죠. 특색이.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죠. 왜 책임이 없느냐? 뭐 내가 관리를 못했느냐? 자, 파트너십이라는 LLP의 파트너십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정관이랄지 일반적인 정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두 사람이 대출 금액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고 또 뭐 관리 권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 안에 돼 있겠죠. 근데 특히 대출 액수에 대해서도 그 넘지 않았다 그러면 요 정관을 이렇게 뱅크 오피스에 갖다 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산업체의 관행을 넘는 그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신청하면 당연히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뱅크 오피서가 과실이 없는 거죠.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만약에 하나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워먼 입장에서는 사실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완투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가 아주 명쾌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문제가 이거 3번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완투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해결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우리가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에 대한 우리가 아웃라인을 다 공부를 했어요. 보게 되면, 자, 피듀시 듀티가 첫 번째 나오지만, 자, 에이전트 관계에서의 어떤 신탁 의무라는 게, 신탁 의무를 우리가, 과연 맨이라는 사람이 위반했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라는 거죠. 설명해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자,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은행한테 책임도 있겠죠? 은행한테도 돈을 일단 대출 받아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니까 당연히 그 금액 25,000불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뭐 어떻든 간에 뱅크가 책임져야 되겠죠. 뱅크에 책임져야 되겠죠. 돈을 줘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든 맨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선 맨이 주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대상이 파트너십에서 두 사람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에 대한 또 두 사람이 같이 운행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저렇게 대출 해석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니까 당연하게 우먼한테 책임이 있겠죠. 책임 있죠. 회사 운영에 지금 뭐 막대한 지장도 있고 LLP지만 세 번째 누구한테 또 책임 있어요? LLP한테 또 책임 있죠. LLP한테 책임 있죠. LLP한테 책임 있는 거죠. LLP한테 책임 있죠. 자, 근데 결국은 이제 B한테는 뭐 결국은 이제 책임이 있지만 그건 어떤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LLP 같은 경우는 뭘까요? LLP에 대해서는 뭘까요? LLP라는 게 결국은 이러한 신탁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탁 의무에 대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책임이 있어요? 신탁, 그러니까 LLP에 대한 책임이 뭐 있어요? LLP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fiduciary duty가 아까 얘기했죠?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문제가 있었죠.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뭘까요? 한마디로 이 두 가지 fiduciary duty에 대한 책임에 대한 위반이다 라고 해가지고 소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게 LLP와 관련해서 뭘까요? fiduciary duty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죠? 법원을 통해서 소를 제기해서 LLP가 결국 뭘까요? 결국은 손해를 본 거니까
LLP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LLP가 회사를 대신해서 M한테 결국은 이러한 그 파트너십 위반이 나시는 피드시 듀티 위반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한마디로 여성 입장, 모먼 입장에서 뭘까요? 이거 회사에서 한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그죠? 어카운팅 액션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개인이 할 경우는, 파트너가 할 경우는 어카운팅, 그죠? 어카운팅 액션이죠. 한마디로 회계와 관련된, 너 이거 좀 그 어떻게 돈을 빌려, 어느 정도 돈이 빌렸고 어떻게 썼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요구하는 그 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이런 마지막에 세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죠? 뱅크에 관한 문제는 위에 다 있으니까 1, 2번에 다 이제 된 거니까 2, 3번과 관련된 이슈를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100점에 속하는데,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LLP 속에 모먼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쓰게 되면 점수는 나올 수 있겠죠. 점수는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1, 2번은 해결되지만 3번은 이슈가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명확하게 fiduciary duty라든지 그 회계 문제와 관련된 LLP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밑에 한번 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이슈가, 첫 번째 이슈가 어떻게 되죠? 자, LLP가 자체가 은행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그 불법적으로 한마디로 M이라는 사람이 일단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책임이, 당연하게 이게 회사 일반적인 어떤 파트너십의 권한에 속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에 대한 내용들을 써야 되겠죠. 에이전시라는 게 뭐냐? 또 실제로 파트너십에서의 이런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그죠? 이 관행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이러한 그 표현 대리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엉뚱하게 이런 권한 행사, 대리인의 역할을 우리가 권한 행사에 이제 적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문제를 이런 어소리티에 관한 문제를 쓰지 않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서 이건 익스프레스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또 인프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프런 어소리티에 속한다. 따라서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30점. 그 다음에 여성은 이제 결국은 은행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느냐? LLP니까 질 필요 없는 거죠. 예? 질 필요 없죠. 그래서 당연하게 돈을 빌린 사람이 물론 M이지만 M이 불법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질 필요 없는 거죠. LLP로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20% 되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제 이슈 자체를 하나를 탈락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 지금 표면상으로는 2, 2, 3가 나왔잖아요. 3. 이슈 3로 그냥 이걸로 정리해버리면 이슈 하나만 딱 적죠. 적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20점이니까 80점이잖아요. 80%에서 이제 쓰는 거 여러분들 적용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한 10점, 15% 이제 깎이게 되면 65밖에 안 되잖아요. 간들간들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세 번째 문제를 이슈를 두 가지를 나눠서 A, B로 이렇게 쓰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사실상
이 불법적으로 이런 거래에서 이 파트너십의 어떤 자산 자체를 그죠? 오용한, 그죠? 오용함으로써 어떤 신탁 의무를 위반했느냐? 당연하지, 위반한 거죠. 그래서 결국 뭘까요? 당연히 불법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적으로 우리가 그죠? 노름에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회사의 이러한 로열티와 듀티 케어를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시 듀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다발로 되어 있죠. 두 가지의 어떤 엘리먼트가 로열티와 케어가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MPRE 할 때도 똑같이 피드시 듀티가 나와요. 거기도 로열티와 듀티를 똑같이 넣는 시험이 똑같이 나오니까 에이전시 릴레이션십과 MPRE에서 똑같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이건 꼭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외워야 돼요. 피셔리 듀티가 뭐죠? 툭 찔러면 로열티 앤 그죠? 케어, 로열티, 케어 두 가지 나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쓰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 B 문제를 볼 때는 자 남성이 이거 피셔리 듀티를 우리가 위반했다고 본다 그러면 여성이나 워먼이나 LLP 자체가 우리가 남성에 대해서 맨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법적인 또 여운이 좀 남죠. 뭐 그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나 혹은 LLP 자체가 소를 할 수 있겠죠. 뭐로 듀티 케어, 로열티를 위반했다는 거 하고 또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내부적인 관계지만 일단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죠? 한마디로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로열티 브리치에 해당되죠. 파트너십의 로열티 브리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어카운팅 액션을 걸어가지고 돈을 필요하다 그러면 해소할 수도 있고 여기서 돈이 해소가 어렵다 그러면 본인 재산에서 어떻게 압류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어떤 소를 제기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번째 문제가 표면상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슈로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세 번째 문제에 한 문제가 이제 한 이슈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뭘까요? 점수가 벌써 20점 깎여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루폴이죠.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 함정에 속하겠고, 그죠? 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실적인 이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에이전시 릴레이션십 관련된 문제죠. 실제로 파트너십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업무 관행 속에 어떤 업무 속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피런 어소리티에 속한다. 따라서 그 에프런 어소리티에 속하기 때문에 론에 대해서는 LLP를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LLP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요걸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에 대한 에프런 어소리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시키게 되면 이제 점수가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은행에 책임이 없죠. 이건 결국은 이제 LLP의 특성이고 파트너십이 결국은 파트너십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단순히 파트너십 이유라는 때문에 파트너십 의무가 발생되는 건 아니죠. 불법 행위를 저지르어야만 발생되는 거고 따라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리밋 라이빌리티에 대한 그 정관에 대해서 좀 특약 비슷하게 두 사람 사이에 맺어가지고 이렇게 또 진행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약에 따라 틀려요. 특약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예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예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맨의 입장에서 볼 때 피지컬 듀티를 위반해서 두 가지
케어나 로열티를 위반한 따라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